그러면은 또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규는 아침마다 달립니다. 최근에 늘어난 체중 때문에 달리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고 컨디션도 좋아져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새벽 주택가를 시작으로 공원을 돌고 다시 주택가로 돌아오는 단순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원으로 향하기 직전 마지막 집 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또 산책을 할 때마다 가끔 들리는데 그때마다 그 소리가 그 마지막 집의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담장이 낮은 집이라 안을 들여다보는데 별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랬다가 고개를 돌리면 또 비명소리 같은 게,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쪽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제법 넓은 마당이었는데 그 마당에서 그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쪽인데 싹 돌아보면 또 안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와이프에게 그 마지막 집에 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매일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럼 그 집에 여자는 이제 아예 없는 거네? 라고 묻고 와이프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마당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해보셔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그 후로 경찰이 출동했고 얼마 후에 그 마지막 집에서 와이프를 죽이고 그 마당에 사람들 몰래 매장한 비정한 남편이 체포되었습니다. 휴, 이젠 달릴 때 이상한 소리 안 들려서 편하네. 정규는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왠지 흐뭇한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 하나 하고, 네. 오늘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기묘한 이야기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렸을 때의 일이고요. 저는 아버지의 이직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럭저럭 학교에도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었죠. 놀이터에도 자주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늘 무리들과 안 어울리고 멀찌감치 서 저를 지켜보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늘 실실 웃으며 쳐다보는 그 녀석이 신경 쓰였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녀석의 존재를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다들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독 그날따라 저를 줄곧 쳐다보는 그 녀석이 마음에 걸려 성큼성큼 걸어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냐?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려줘? 녀석은 여전히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그러니까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죠. 너만 나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동네에는 영안을 가진 친구가 없거든. 늦었지만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녀석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놀이터에 가지 않았고 같이 놀던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보았다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그 놀이터는 안 가고 학교 운동장에서만 놀았습니다. 그 후로 다시 아버지의 이직으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어서 그 후에도 그 놀이터에 그 귀신이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유는 혼자 산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최근에 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사니 부모님과 살던 집이나 친구와 같이 살던 빌라보다 훨씬 편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윤의 그 안락한 생활에 최근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아래층 남자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글쎄,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 층간소음 낼 일이 없다니까요. 누구랑 싸우다 왔는지 눈이 늘 시퍼렇게 멍이 든 남자는 험악한 얼굴로 억지를 부렸죠. 그럴 리가 없어요.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린다고. 그는 반말과 거친 말을 해가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거의 매일 위층으로 올라와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남자를 찾아 지윤이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예 위아래 한번 바꿔 살자고 해보든가 내가 결판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아래층의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그녀를 맞은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니신가? 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셔서. 무슨 소리? 조용하고 좋구만. 그래서 지훈은 이상해서 위로 올라왔던 남자의 인상착의를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도 지훈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그 집에 있을 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졸지에 실없는 사람이 돼서 위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말인데요. 지훈 아랫집에 살던 남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지훈의 집에 전에 살던 어떤 남자와 다툼을 벌였고 싸움이 커져서 아랫집 남자는 얻어맞다가 결국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싸움에 연루된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갔고 그 자리에 아래층 할머니와 또 그 위에 지윤이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윤은 다시 초인종이 울릴까 두려웠지만 웬일인지 그녀가 진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미지는 늘 얼굴에 불만이어서 큰 돈을 들여 최근에 성형을 했습니다. 이제 남친도 생기고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많이 아름다워지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안 생기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인지 자꾸 악몽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면 머리를 풀어 헤친 몽달 귀신이 자꾸 미진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녀는 운동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악몽이 사라지기는커녕 이젠 아예 낮에도 몽당 귀신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사귀자고 졸라댔습니다. 게다가 그 수가 점점 늘어나 서너 명이 동시에 그녀에게 달라붙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죠. 결국 하다 방법을 찾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그녀에게 어디서 성형을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녀는 무당과 함께 그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당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성형외과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역시 내 예상대로 점집이었구만. 네? 점집이라뇨? 여기 성형외과인데? 그런데 무당의 말을 들어보니까 미진에게 그 자리에 붙어있던 몽달 귀신들이 붙은 거라고요. 그 자리는 무엇이냐면 성형외과가 있던 자리가 예전에 점집이었었던 거죠. 근데 점집에 있던 잡기들이 미진에게 들러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진은 구슬해서 몽달 귀신들을 떨쳐내긴 했지만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미진씨, 나와 사귀어 주세요. 흐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했고요. 저는 또 정규 라이브는 2주 후에 또 진행이 되고 하니 그때 만나 뵙고요. 중간에 뭐 번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행복한 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